안녕하세요, 소라게튜브입니다. 오늘은 소라게의 쇠가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쇠가리의 정확한 명칭이 쇠 이동이나 쇠 교체라고 하기에도 표현이 좀 애매해서 그냥 우리가 자주 부르는 쇠가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소라게는 쇠가리를 할 때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쇠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조건들을 최대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라게는 품종별로 선호하는 쇠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형태의 쉘은 터보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터보쉘은 바이오 소라게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라게가 선호하는 편입니다. 바이오 소라게는 이렇게 긴 형태의 쉘을 선호하고요. 이런 납작한 달팽이 형태의 쉘은 캐비 소라게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렇게 품종별로 선호하는 쉘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부 형태에 따른 쉘 선택의 차이입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 소라게들은 복부가 긴 편이기 때문에 긴 형태의 쉘을 선호하는데요. 복부가 길면서도 많이 통통한 편입니다. 따라서 입구 대비 복부 공간이 넓고 긴 형태의 쉘을 선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비 소라게 역시 바이오 소라게만큼 복부가 긴 형태인데요. 바이오 소라게보다는 복부가 얇은 편이기 때문에 좀 더 납작하면서도 긴 형태의 쉘도 잘 입는 편입니다. 하지만 납작한 형태보다는 아프리카 달팽이처럼 길고 복부 공간이 넓은 형태의 쉘을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한번 이렇게 긴 달팽이 스타일의 쉘을 입게 되면 납작한 달팽이 쉘로 이동을 하진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쉘은 큰 구슬우렁이인데요. 위에서 바라본 모습은 납작한 달팽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 공간은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큰 구슬우렁이는 입구가 D자형이고 안으로 갈수록 매우 좁아지는 반면에 납작한 달팽이 쉘의 경우는 입구에서 내부 공간의 폭이 일정하며 조금씩 좁아지는 편입니다. 따라서 두 쉘의 선호도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식지에 따른 익숙한 형태 및 질감입니다. 소라게는 시각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더듬이로 찍어보고 물체의 정확한 질감을 파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더듬이에 닿은 것이 먹이인지 그냥 사물인지를 항상 구분하는 모습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먹이를 찍어 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렇게 항상 더듬이로 먼저 찍어보고 음식을 섭취합니다. 소라게가 쇠를 구분하는 건 역시 그 물체의 질감이나 밀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쇠의 질감이나 밀도가 익숙한 것일수록 선호도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카쉘이 예뻐서 구매하고 전혀 갈아입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카쉘은 터보쉘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부말류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라게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피카쉘은 많이 무겁기 때문에 복부에 힘이 강한 소라게가 아니면 거의 입기 힘든 게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피 소라게들은 서식지에서 포획당해서 들어올 때 대부분 피카쉘을 입고 있습니다. 피피 소라게가 사는 서식지에는 피카쉘이 가장 구하기 쉬운 쉘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피피 소라게 역시 더 가벼운 터보쉘을 선호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나마 피카쉘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소라게가 피피 소라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쉘 역시 뿔이 달린 부말류 소라인데 피피 소라게가 입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쇠가리를 통해서 입었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쉘의 무게 및 강도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쉘이 너무 무거우면 복부의 힘으로 쉘을 감싸고 들어올리기가 버거울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무거운 쉘은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아주 무거운 쉘을 입고도 잘 활동하는 소라게를 사육 중이시라면 매우 건강한 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무거운 쉘을 입었지만 자주 쉘이 이탈되거나 넘어졌을 때 바로 일어나지 못한다면 지금 많이 버거운 상태이니 여분의 가벼운 쉘을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라게의 쉘은 신체 부위 중 가장 약한 복부를 감싸주는 갑옷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쉘의 강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얇고 쉽게 깨질 법한 쉘은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쉘보다 더 얇고 강도가 낮은 쉘을 넣어줬다면 갈아입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서식지 환경에서도 아프리카 달팽이를 선호했던 바이오 소라게라면 쉽게 갈아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품종이나 개체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번째로 쉘에 구멍이 난 경우입니다. 육지 소라게들은 쉘이 복부를 방어해주는 역할 외에도 다른 기능이 필요합니다. 바로 물을 담는 용도입니다. 쉘 안에 물을 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복부가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탈피식 굴 형성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끔 소라게가 버러우를 하다 말고 다시 물그릇으로 와서 한참 물을 들이키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골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바닥재에 수분이 부족해서 골 형성이 쉽게 되지 않다 보니 그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구멍을 파면서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 계속 구멍이 무너지니 쇴 안에 있는 물을 내려가기도 전에 다 사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바닥재 수분이 다 말라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소라게는 품종에 따라 선호하는 쇴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덩치급 소라게들이 작은 쇴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원래부터 작은 쇴을 선호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라게들은 사실 서식지에서 좋은 쇴을 다른 친구들에게 다 뺏기고 갈아입지 못하고 계속 자라버린 불쌍한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처럼 소라게의 쇴은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갑옷과도 같은 개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몸 전체가 안으로 들어가는 쉘을 더 선호합니다. 물론 몸보다 작은 쉘을 입게 되면 외피가 굳어지면서 덩치급 소라게에 맞는 체형이 되긴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쉘 안에 몸이 다 들어가는 경우 탈피를 하고 나서 몸을 안으로 넣은 상태로 외피가 굳어지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면서 맞닿는 부위가 쉘의 입구 모습에 맞게 테트리스처럼 맞춰집니다. 반면에 쉘의 몸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부위는 맞닿지 않아 압축이 되지 않으니 덩치급 체형처럼 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걸 보고 자체적으로 대장급 소라게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라게들에게 큰 쉘을 넣어주면 앞서 말한 선호도가 낮은 쉘이 아니고서야 바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탈피를 하면 100이면 100 모두 정상 체형의 소라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도 소라게가 작은 쉘을 입고 자라면 체형이 변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큰 쉘을 입으며 성장해 나가는 소라게는 일부러 작은 쉘을 입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덩치급 소라게를 키우며 쉘갈이를 하고 탈피까지 경험해본 사육자분들이시면 모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큰 쉘을 입고 탈피를 했는데도 정상 체형으로 돌아오지 않고 덩치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덩치급 소라게들이 다른 소라게보다 빠른 이유 역시 쉘이 작으니 몸을 보호할 수 없고 쉘이 가벼우니 더 빨리 도망다닐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덩치 형태의 체형이 좋다고 해서 소라게에게 더 큰 쉘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동물 학대이고 그 소라게는 성장이 중단돼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소라게의 쉘갈이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설명드렸습니다. 모두 원하시는 쉘로 쉘갈이가 잘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